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밤이 한창 깊어서요. 잠시 후면 이제 자정을 넘기게 됩니다. 심야방송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이번 시간에는요. 이 민주당과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둘 다 말하자면 성범죄 행위와 관련된 내부 동향입니다. 우선요. 최강욱 의원 결국은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이제 뭐 최강욱 이 정도면 정치 생명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6월 22일 날 저녁 7시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이 문제에 관해서 윤리위원회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최강욱 의원은 딱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딱 하루에 당일날 끝날지 아니면 한 번 더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녁 7시지만은 밤 12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당일날 끝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사안은 굉장히 엄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요. 속전속결 이게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겠는데 우선 최강욱 의원 정말 그동안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우선 청와대에서 말이죠. 피의자로 검찰에 딱 입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청와대 비서관직을 딱 고수하다가 나왔어요. 이것도 매우 이채롭고 특이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니라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매우 역사상 이례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배지를 달고 나서도 이 사람이 이제 법률가잖아요. 법조인 변호사 출신인데 이게 변호사 출신인지 아니면은 뭐 정말 질 나쁜 정치인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회계망측한 논리, 궤변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국을 감싸고 윤석열 총장과 현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최강욱이에요. 그래서 공수처 탄생에도 그리고 이번에 검수안박법 통과에도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최강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강욱이가요, 이 성희롱 발언에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오늘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았어요. 이제 언제 그랬느냐? 지난 4월 28일 날 이 법사위원들과 이 법사위 의원하고 이제 보좌관들하고 온라인 화상 회의할 때 이 성희롱을 발언했어요. 근데 성희롱 발언을 해놓고서도 나쁜 점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2차 가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부인한 거야. 깔끔하게 시인한 게 아니고 시인을 하는 듯 사과했다가 바로 또 이어서 그게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또 사실상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왔다 갔다. 그런데 4월 28일 날 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짤짤이라고 발언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 여성 보좌진들이 그 다음날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성희롱 발언이 맞다. 짤짤이가 아니라 성희롱 발언, 뭐 흔히들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얘기죠. 이 쌍디오로 시작되는 이 발언이다. 이거를 갖다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해서 더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최강욱이가 결국 뭐냐? 그거 가벼운 농담에 불과해. 본인은 가벼운 농담으로 치는 거예요. 그 당시 회의 온라인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가벼운 농담. 이게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를 범하고서도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월 28일 날 이 온라인 선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인 4월 26일 날 법사위 회의를 대기하는 도중에 또 다른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라는 의혹까지도 불거졌어요. 그래서 윤리심판원에 지난달 9일 날, 그러니까 5월 9일 날 직권조사를 명령해서 오늘 6월 20일 날 결국은 당원권 정지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4월 28일부터 이 당원권 정지가 내린 오늘에 이르기까지 딱 42일 만에 제대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최강욱 처리를 두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직을 걸고 이거는 중징계를 해야 되겠다. 작심하고 비파 입장문을 내놓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이제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박지원 위원장 이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절대 무관용 원칙 이거를 철저히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86 용퇴하라 이런 문제까지 꺼내고 또 그 다음에 송영길과 이재명이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민주당이 살 길을 찾았는데 즉 사직생의 길을 가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풍이 이제 불어가지고 결국은 당을 떠나게 된 것이죠. 지선도 치고 대선도 치고. 근데 이 박지원이는 본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재명이가 데려다 놓은 사람이 박지원이에요. 그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윤리심판원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입장문을 올려가지고요. 중징계를 해달라라는 입장문을 밝혔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 제가 또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최강욱 징계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말로 뭔가 달라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려면 반드시 중징계를 하라. 만약에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민주당은 이제 오갈 길 없는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나마 이 엄중성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기 전에 박지원 위원장이 올렸던 페북의 글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심판원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회의 내용을 발표했던 김혜재 의원, 김혜재 의원은 법률 위원장인데요. 김혜재 의원의 관련 내용, 오늘 왜 이렇게 결정이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위원장인 김혜재 의원이 밝힌 내용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혜재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 당원정지 6개월 중징계. 그러면 이거는 진짜 중징계예요. 왜냐? 만장일치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6개월간 중징계네요. 6개월간. 그러니까 당원으로서의 어떤 의사결정권에 일체 참여할 수도 없고 또 당직도 맡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있는 당직도 사퇴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김혜재 위원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여성 보좌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성희롱성 부적정 발언을 한 점,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아주 구글조절 옳은 얘기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짤짤이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다라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 이것이 더 큰 말하자면 이 중징계를 내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요. 이 민주당 여성 보좌관들은 그게 가벼운 농담이다. 그리고 짤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명을 하니까 심각한 성희롱 비위 행위를 말장난으로 응대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최강욱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 스피커들은 최 의원이 짤짤하고 말았는데 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여성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김어준 같은 사람이 앞장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달 넘게 42일 만에 이제는 만장일치 결의에 의해서 사실상 이제 종지부가 찍어졌는데 오늘 최강욱 의원은요. 오늘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소명을 잘했냐 물어보니까 잘 말씀드렸다. 이렇게 짤막하게 한마디 했는데 이 대목도 굉장히 뻔뻔스럽고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아직도. 잘 말씀드렸다가 아니고 정말 송구하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최강욱 의원은요. 정치 생명 끝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변호사 할 적에도 변협에서 심사하잖아요. 이거 징계 처분해야 돼요. 별도로. 그래서 오늘 내린 당원권 정지 이거는요. 22일 비대위 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이제는 이게 확정이 된다. 이게 민주당 이 당원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징계 들어가기 전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민주당이 혁신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민주당 앞에는 지금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혁신의 길이다. 동지의 잘못을 처벌하고 국민께 다가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팬덤의 길인데 동지를 감싸주고 국민께 버림받는 길이다. 바로 오늘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어디
어느 길로 갈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동료 의원들의 은폐 시도, 2차 가해까지 모두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전 비대위원장 박지원의 약속이 아니라 민주당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윤리심판의 출석을 미루며 징계 처리도 미뤄졌고 제가 비상징계를 요구했지만 우리 당은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선거 뒤 윤리심판원에서 징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 오늘이다. 민주당의 혁신은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시작해야 한다.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 자체를 또 미룬다면 은폐 시도나 2차 가해는 빼고 처벌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떤 반성과 쇄신 약속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옳은 얘기죠. 그러면서요. 최 의원은 거짓과 은폐와 2차 가해로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고 권력을 쥔 다수파라는 오만과 범죄를 저질러도 감싸주는 방탄 팬덤에 빠져 반성하고 거듭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오늘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바란다. 아주 좋은 입장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러한 이 박지원 위원장의 이 페이스북을 보고 이 정치를 떠난 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의 길로 다시 돌아왔구나. 이러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지금 현재 의원이 당시에 이 박지원을 추천해갖고 비대위원장에 들어갔는데 지금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세지고 있다. 그래서 친명 쪽에서는요. 정말 이거 이재명 말도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그러고 비명계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이원욱 의원이 이제 돌아와라 박지원이요. 이렇게 호소하는 입장문을 어제 오늘 이틀에서 내놓고 있어요. 박지원 위원장 이주의 시임을 끝내고 도약하자.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은 박지원을 지켜달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명 쪽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데 비해서 이 친명 쪽에서는요. 이거는 정략적인 즉 이러한 이원욱 의원의 이러한 지금 이 박지원 돌아오라 박지원이요. 이런 것은 상당히 정략적인 잔머리를 쓰는 게 아니냐라면서 불쾌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총대를 맨 사람이 친명의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을 그렇게 이끈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평론가 모두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저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2030 여성 등 특정 계층의 팬덤 정치를 자산으로 삼아놓고 이제 와서 팬덤 정치를 배척하는 것은 속 보이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지금 친명 쪽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최강욱 의원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아들에 대한 가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띄웠는데 이걸 가지고 1,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임기가 한 2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최종심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김명수가 그렇게 할 것이냐. 김명수 비판, 압박 여론을 우리가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최강욱 같은 사람은요. 정말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이름 석자만 보더라도 열받지 않으세요? 빨리 잘라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요. 그리고 SNS를 많이 올려가지고 온라인 선상에서 최강욱이 빨리 대법원 3심을 유정하라. 선거 재판을 빨리 하도록 시효를 6개월 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시효 그대로 지나가고 넘기다 보면은 임기 4년 내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라고 돼 있는데 벌써 2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조국 아들 사건,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당시 총장을 비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해서 그야말로 국회의원 배지를 떼도록 하는 것만이 제2의 최강욱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전현희에 이어서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오늘 결국은 중도 사퇴가 할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오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 방통의 방송 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방통위원장 거취 논란이 방송의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들은 것 같다. 그러면서요.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 라면서 중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내년 7월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국무위 참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참석해야 될 것인데 방법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지난 17일 날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하기 어렵냐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국무회의의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데 소유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내보인 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거푸 지금 홍준표 당선인이 전현희, 한상혁 임기 채우겠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요. 정무적 임기를 내세워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저항이고 기득권 고수에 불과하다. 담대한 변화의 출발은 인적 세력에서 시작되는데 능력이 출중해서 그 자리에 갔다면 당연히 혁신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능력과 상관없이 정무적 판단으로 그 자리에 갔다면 주도 세력이 바뀌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시민에 대한 도리이고 순리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단시간 내에 혁신하고 담대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전혀 속이의 경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말이죠. 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가면 당연히 오래 하고 싶겠죠. 그러나 떠날 때 멋있게 떠나는 것이 즉 법과 관행과 그리고 양식에 맞게 떠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이름을 남기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남겨봐야 악명만 높아지는 것이죠. 조국이 법무장관 안 하고 만약에 민정수석에서 끝났다면 지금 같은 조국이 됐겠습니까? 어쩌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을지도 몰라요.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의욕만으로 장관을 시키지 않는 불행한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했는데 불과 34일 만에 내려왔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현희 의원과 한상혁은 뭐 민원연 대표였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전현희 의원은 그래도 강남에서 말이죠. 유일하게 당선돼서 정말 많은 또 신화를 내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번 자리 1년간 더 고수하겠다고 해서 본인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택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해주시고요.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